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이 핀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식물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요. 핀란드시아 속에 있는 식물들이 뾰족뾰족 뭘 닮지 않았나요? 파인애플을 닮았죠? 브로멜리아드과입니다. 즉,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. 이 친구들은 파인애플하고 사촌 관계들입니다. 이 핀란드시아 속은 에어플랜트, 공기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멕시코 북부, 미국 남부, 중앙아메리카, 카리브 해안, 아프리카 대륙의 적도, 열대우림, 높은 고도의 안데스 산맥, 그리고 바위로 뒤덮인 지역, 늪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생해온 식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 서식지에서 살아온 만큼 생리적, 형태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핀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류는 뿌리가 아니라 여기과 여기 잎 사이에 보시면 하얀색 털 보이시나요? 은백색의 비늘털들. 이 털들이 공기중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트리콤에 따라서 잎색 차이로 이렇게 핀란드시아 속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녹엽종은 솜털이 거의 없어서 녹색 빛을 띠고 빛을 별로 안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. 그리고 은엽종은 햇빛을 좋아하고 물주기는 드문드문 통풍이 중요한 친구들.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제가 키우고 있는 핀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이 친구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렇게 길게 넝쿨로 있는 이 친구는 여러분이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스페인 이끼, 수염 핀란드시아라고도 불리는 핀란드시아 우스네오이데스입니다. 브로멜리아드과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생김새를 잠깐 보시면 뿌리는 퇴화하였고 요 가는 줄기가 드문드문 갈래로 늘어져 있는데 잎은 이렇게 가는 잎들이 어우러져 넝쿨로 자라는 넝쿨성 에어플랜트입니다. 겉면을 보시면 이렇게 칙칙한 약간 은백색 비늘털로 되어 있죠. 이 은백색 비늘털은 트리콤입니다. 이 꽃은 이 줄기 끝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요. 꽃은 관상용으로 보는 꽃은 아니고요. 보통 핀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식물들의 꽃들이 꽃향기가 없다고 해요. 근데 이 오스네오이데스는 꽃향기가 납니다. 단 핀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식물들은 낮에는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고 밤에는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만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. 이 친구는 양지나 이 반양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실이나 발코니에 걸어 놓으시면 좋고 혹시 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이면요. 비를 한 번쯤 맞춰주면 되게 좋습니다. 한 21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가장 좋아하고요. 최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친구는 냉해를 입어서 죽게 됩니다.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할 수 있고 물 주다가 떨어진 거 모아가지고 이 와이어에 잘 고정해 놓으면은 또 다른 핀란드시아 오스네오이데스가 됩니다.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안쪽부터 마르다가 결국엔 다 말라서 죽게 돼요. 제가 여기 좀 신경을 안 써줬던 아기들인데 요럴 때는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좀 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북아메리카 남동부, 아르헨티나 중부가 이 친구의 원산 지역이에요. 이곳에서는 이 친구를 건물 단열이나 포장재, 1900년대 초에는 찰시트의 충전재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. 풍신북신해서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.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정화와 그리고 플랜테리어 효과로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갈래가 많은 식물이어서 식물 잎과 공기가 닿는 이 표면적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 효율도 높고 포름알데히드나 자일렌 같은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납니다.
이 친구도 수염 텔란드시와 마찬가지로 이 뿌리 끈쪽을 보시면 이 뿌리가 흙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용도가 아니라 바위나 돌 같은 데 착생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 착생식물, 에어플랜트의 한 종류고요. 다 크면은 한 15cm에서 30cm 정도, 너비는 10에서 20cm 정도 된다는데 30cm는 사실 최대, 정말 완벽한 조건에서 자랐을 때 그 정도고 보통은 이보다도 작다고 합니다.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고요. 최저 10도 이하, 그리고 최고는 32도, 요 사이 온도가 가장 적절해요. 한 21도에서 24도 정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름이 이오난사라고 했잖아요. 이 이오난사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보라색을 뜻하는 이오, 그리고 꽃을 뜻하는 안토스의 합성어입니다. 즉, 이 친구는 보라색 꽃을 피워요. 관 모양으로 생긴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. 이 이오난사의 수명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3년에서 15년, 일부 종은 한 20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꽃이 피고 난 후에 꽃이 지고 나면은 한 1년 정도, 여기 보이시면 여기 작은 이오난사 보이시나요? 옆에 달린 요 작은 이오난사가 자구인데요. 요 자구 번식을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. 요 자구는 이 엄마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됐을 때 분리시켜주면은 다시 그 친구가 모체로 자라나게 돼요. 분리시켜서 똑같이 키워주시면 됩니다. 씨앗으로도 번식을 할 수는 있다고 해요.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은 다 자라기까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 보통은 자구 번식으로 많이 번식을 시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자구가 생겼을 때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여기 보이실까요? 이렇게 클럼프라고 하는 둥근 원형 모양이 됩니다. 이렇게 클럼프라고 하는 둥근 원형 모양이 돼요. 클럼프 형태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이 형태가 되면 통풍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. 그러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럼프 형태보다는 자구가 생기면 분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사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죽어 있거든요. 분리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작은 걸 보면은 이 친구는 틸란드시아 푸에고인데요. 푸에고라는 품종인데 여기 붉은 특징이 있습니다. 이오난사랑 뭐 이런 친구들이, 틸란드시아 속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라기까지 사실 어떤 품종인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. 되게 다 닮았죠. 그리고 심지어 이오난사도 꽃 필 때쯤 되면은 잎 끝쪽이 붉게 변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데, 여튼 요거는 푸에고라는 친구인데요. 사실 푸에고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푸에고도 이렇게 클럼프 형태로 자랍니다. 은백색의 비늘털들이 이렇게 주르르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얘도 마구마구 만지면은 요게 상해서 양분 흡수를 못해서 죽게 돼요. 요는 긴 줄기에 바늘같이 생긴 잎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입니다. 잘 보면 약간 지네같이 생기기도 했는데, 요 폰키아나의 원산지는 베네수엘라 안데스 산맥 절벽이라고 해요. 이 폰키아나의 재밌는 특징은요, 대부분의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는 양성 굴중성을 띠고 있고요. 줄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인 음성 굴중성을 띠고 있어요. 이 폰키아나는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휘어지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렇게 세워서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곧게 자라고요. 그리고 와이어를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게 되면은 얘가 이 중력의 반대, 생장점이 이 중력의 반대 방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휘어지게 자란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휘어지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친구라고 합니다. 저도 이번에 새로 데려왔는데 이 폰키아나가 영상을 찍는지 아는지 여기 보시면 가운데 왜 붉은 거 보이실까요? 영상으로 담기나? 지금 꽃을 피우기 직전이에요. 이 폰키아나가
여기 붉은색 꽃을, 꽃봉오리를 안에 갖고 있습니다. 지금. 불보사 또는 볼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어로 이름 자체가 구근식물이라는 뜻이에요. 이 다른 구근형에 비해서 여기가 기부가 되게 큰데 여기 보시면 기부 사이에 굉장히 많은 트리콤들, 색깔이 아예 다르죠. 트리콤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잎은 상대적으로 좀 뺀질뺀질하죠.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겼달까? 근데 이 잎이 자세히 보면은 말려있는 형태예요. 말려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빨대 모양으로 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잎의 안쪽에는, 잎 안쪽은 다 트리콤인 거죠. 그래서 잎을 이렇게 마구마구 만지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트리콤이 상해서 이 친구는 결국 죽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잎도 너무 강하게 만지면 안 되겠죠. 귀엽죠? 되게 메두사가 떠오르는 약간 비주얼. 요건 요렇게 매달려서도 많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코튼 캔디입니다. 핀란디시아 코튼 캔디. 되게 이름하고 잘 어울리죠? 몽글몽글한 색감입니다. 물을 조금만 부족하게 줘도 여기 하의 옆이 뚝뚝 끊기고 과습도 잘 오고 건조도 잘 오는 좀 까다로운 녀석이에요. 빼곡히 이렇게 둘러져 있고 사실 통풍이 잘 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. 보시면. 그렇기 때문에 물 주기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친구입니다. 물은 초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한 1, 2주에 한 번 정도 대야에 물 받아서 담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탈탈탈 이렇게 털어주세요. 탈탈탈탈. 이렇게 뒤집어서 놔둬주셨다가 물기가 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은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대로 놔둬주시면 됩니다. 원래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이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요. 건조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비가 와서 물에 딱 젖었을 때 비가 딱 그치면은 건조하니까 싹 말라버리는데 사실 집은 어느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안에 고여서 썩을 수가 있어요. 특히 이 곰팡이 질병이 뿌린 썩은 병이 습할 때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을 주고 난 뒤에 잘 건조시키는 게 또 중요합니다. 이 푼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 나서 탈탈탈탈탈탈 털다가 여기 뚝뚝 끊겨져 나가기도 한다고 해요.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뚝뚝 끊긴 게 또 자라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이 볼보사도 구근 형태이기 때문에 과습이 잘 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물기 잘 털어주는 거 잊지 않기. 작은 이온환사들도 물기가 머금고 있으면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썩을 수 있어서 이것도 잘 관리하면 좋습니다. 다음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염틸란드시아 스네오이데스는 습한 환경을 좀 더 좋아하니까 지나가다가 물뿌리개로 칙칙칙칙 뿌려서 좀 습한 환경을 주셔도 되고 코코넛이나 토본 이런 걸로 많이 데코를 해요.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좀 제거한 뒤에 물에 담가 놓거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그 부분이 습해서 썩겠죠?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고려해서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온환사를 포함해서 다른 식물들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잎 끝이 이렇게 건조하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든다면 물이 부족하고 습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. 그럴 때는 물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잎이 질척거리거나 좀 노랗다. 그러면은 물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. 그럴 때는 좀 건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식물 잎이 노랗거나 아니면 젖었을 때 좀 얼룩덜룩하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빛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. 그럴 때는 좀 더
빛이 덜 들어오는 간접광인 곳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